1988년 미 공군 베테랑 조종사인 로버트 호킨스는 코브라볼 정보항공기인 RC-135S를 탑승하여 정보 수집 작전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코브라볼 정보기는 수집 가능한 데이터의 높은 가치 때문에 미국의 매우 중요한 정보 수집을 위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가 탄 비행기는 소련 로켓의 시험을 추적하기 위해 특별히 개조된 비행기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국경 근처를 비행함으로써 그들은 광범위한 센서를 사용하여 안전한 거리에서 많은 귀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보기를 타고 중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호킨스는 그의 부조종사와 함께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본 이 현상은 나중에 빛의 돔으로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당시 그들이 본 하늘 높은 곳에서의 수상한 빛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알 수 없는 형태의 방어막의 기술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자연현상이었을까요? 그러나 자연적인 것으로는 도저히 보기 힘든 이러한 내용은 수년 전 과거 군사작전에 대한 기밀 문서가 일부 해제되면서 드러나게 된 의문의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빛의 돔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호킨스의 기억뿐이었지만 이제 이 현상을 기록한 미 공군의 공식 문서가 나온 것입니다. 그 문서는 정보자유법 요청을 통해 1961년 공군 시스템 사령부의 한 부서로 설립된 외국기술부서인 FTD가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그것은 심하게 검열된 흔적이 남아있는 채로 공개되었지만 이상한 현상을 목격한 사람은 호킨스와 그의 동료들 뿐만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당시 소련과 접경하는 국가의 다른 조종사와 거주자들도 그것을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 현상을 수평선 위의 작은 흰색 봉이 빠른 속도로 옆으로 점점 커지면서 그 모양을 유지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처음에는 불투명한 흰색을 띠고 있지만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투명한 벽처럼 변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투명해지기 시작하면 발궁 후광으로 인해 마치 무지개처럼 보였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목격들과 함께 당시 미 공군도 소련의 RSD-10 파이오니어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시하던 중에 목격한 일명 빛의 돔이라고 하는 기괴하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한 현상은 1980년대 당시에 소련이 비밀리에 만든 조기 경보 위성 및 미사일에 대한 방어 시스템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로 드러난 소련의 형편없이 과장되었던 군사무기 체계로 미루어 볼 때 그들의 기술의 확률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미 공군에서는 당시 자신들의 위성이나 다른 출처의 정보를 기반으로 소련의 시험 발사가 언제 예상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RC-135 정찰기는 소련의 국경 근처에서 교대로 공줄 정찰 감시를 위해 파견되었고 주로 북극과 캄차카 근처에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공산국가였던 적의 세력에 대한 어떤 기이한 현상이라도 관찰하기 위해서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그들에게 당시 목격된 장면은 마치 의도된 것처럼 보이는 빠르게 확장되는 빛의 벽이었고 현생 인류의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신이 쳐놓은 투명한 유리벽으로 만들어진 듯한 그 확장된 빛의 장벽은 그것을 목격한 정찰기에 타고 있던 정보 분석가들을 놀라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 장면을 본 미군 조종사 로버트 허킨스는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소련의 깊숙한 곳에서 태평양을 향해 움직이는 반투명하고 유백색 빛의 벽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우리가 조종석 창문을 통해 상단 가장자리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지상에서 저 멀리까지 하늘 전체를 덮었다. 그것은 비행기보다 훨씬 빠르게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고 또한 매우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마침내 그것은 우리가 가려는 진로를 가로질러 동쪽으로 계속 움직여갔고 어두운 밤하늘을 뒤로 한 채 보이지 않게 되었다. 라고 말이죠. 보고한 내용은 서로 약간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관찰자들은 이 현상에 대해 돔 모양을 유지하면서 바깥쪽과 위쪽으로 균일하게 팽창하는 수평선의 흰색 구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불투명한 것처럼 보였지만 팽창할수록 투명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외부의 경계는 더 밝게 남아 무지개 모양의 홀을 형성했다는 것이었죠. 당시 조종사들은 돔이 전체 크기에 도달했을 때 그것은 매우 거대하여 하늘의 절반 이상을 채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너비는 무려 약 1900km, 그 중심의 높이는 1000km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현상이 약 20분 정도 지속되었지만 100분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빛의 돔에 대한 관찰은 낮에는 밝아서 못 본 것인지 거의 밤이나 새벽에 이루어졌고 보고서에서는 현재까지 이러한 현상에 대한 만족스러운 설명이 없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분석가들은 관측된 모든 투명한 돔들은 소련군이 RST-10 파이오니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로켓이 발사될 때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때로는 돔이 탄도미사일 이륙 전에 때로는 후에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현상이 로켓 엔진의 영향이거나 연료의 잔류물이 상층대기로 방출된다는 이론은 과학적인 분석의 결과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정상 조건에서 로켓의 비행은 우주와 대기의 경계에서 인상적인 조명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이러한 이상한 투명한 돔의 벽이 높은 고도에서 이온의 구름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실험이라는 이론도 진지하게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 이론들은 만일 제3차 세계대전 시 핵공격 및 그와 관련된 영향을 시뮬레이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은 관측된 빛의 돔이 전리 방사선으로 인한 현상보다 훨씬 더 크고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한 이론은 곧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 소련에서는 120km 상공에서 에틸 구름에 대한 이동을 설명하는 수학적 모델을 개발한 과학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실험이 1974년에 프로토타입 형태로 수행되었다고 전해졌지만 이런 종류의 본격적인 실험이 실제로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문서의 기밀 해제된 부분은 많은 부분이 검열되어 더 이상의 잠재적인 설명을 얻을 수는 없었으며 이 현상에 대한 사진이나 녹음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늘 위의 투명한 돔이 대륙간 미사일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 탄도미사일들은 1980년대 중반에 광범위하게 테스트되었는데 미사일이 비행을 위해 발사되어 올라가는 동안에 발생하는 현상들과 관련한 기록을 일부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많은 연구자들도 이런 현상을 어떤 식으로든 설명하려고 시도했지만 아무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당시 소련의 하늘에서 발생한 신비한 빛의 돔의 문제는 단 한 번 1988년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INF 조약, 즉 중거리 핵 전력 조약의 비준에 대한 미 의회 토론 중에 발생했던 것이었죠. 소련군이 파이오니어 핵미사일을 파괴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그 일부는 아마도 몰래 그들이 발사 실험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RC-135 코브라볼 정찰기에 의해 면밀히 관찰된 수많은 미사일의 발사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투명한 벽의 돔이 자주 관찰된 것도 바로 이때였던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당시 소련의 미사일에 대한 용도 중 하나는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한 투명한 돔의 벽을 만드는 것이었을까요? 1976년에도 빛의 돔과 같은 현상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목격되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 중 하나는 빛의 돔이 미국의 조기 경보 또는 대탄도 미사일의 능력에 대한 일종의 대응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질 수만 있다면 미사일의 발사를 감시하는 조기 경보 위성의 눈을 멀게 하거나 그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격을 위해 들어오는 미사일을 탐지 및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이론은 확실히 매우 그럴듯합니다. 만일 그러한 추측과 이론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미국의 정찰 시스템을 교란하고 적국 로켓의 대량 발사를 막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사일이 발사될 때마다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투명한 빛의 돔이 미사일이 발사되기 바로 직전 또는 이륙 직후에 그것이 상공 하늘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로켓 엔진의 영향이나 연료 잔류물의 대기 방출로 인한 것이라는 이론도 분석 결과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었다는 걸까요? 현재 인류의 기술 중에 과연 그러한 투명한 빛의 방벽을 하늘에 배치하는 기술이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마치 미리 하늘에서 준비한 듯 지구 외부로의 충격을 방지하려는 듯 투명한 방벽을 해당 지점에 미리 펼쳐놓은 것이었을까요? 굳이 현생 인류의 기술 내에서 이것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사용하지 않은 로켓 연료를 배출한 결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또는 이온 구름을 방출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추측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온의 구름은 가장 중요한 모양, 크기, 그리고 관찰된 지속시간 측면에서 볼 때 보고된 빛의 돔과는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관찰된 투명한 돔의 벽에는 줄무늬도 없고 그 입자가 자기장을 띠는 경향도 없었기 때문에 그 속에 하전된 입자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온 방출 실험에서는 반드시 선이 나타나지만 관찰된 빛의 돔은 그러한 이온화 실험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오랜 시간 동안 볼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인간 기술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일까요? 이러한 현상이 사실은 인간이 비밀리에 진행한 숨겨놓은 기술이든지 아니면 신이 인간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위해 미리 안배해 놓은 것인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어떤 계기로 발생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투명한 빛에 움직이며 넓게 퍼지는 돔의 벽은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누구도 설득력 있는 설명을 못한 채 여전히 우리 곁에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공유 그리고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